자, 시험 막판에 모의고사 풀면서 감을 익히고 약점을 찾을까요? 아니면 기존 기출 문제집에 어려웠던 지문을 계속 해독할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국어, 영어 같이 독해가 조금 강화된 시험은 그래도 시간 안에 맞추는 감을 잡으려고 이틀 전까지 풀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집을 계속 해독하시고 하는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돼요. 감각을 요하는 네. 그 국어나 영어. 영어 네. 이런 과목들은 좀 모의고사를 꾸준히 풀면서 감을 익히고, 암기 과목들은 사실 나오는 포인트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자신감 좋습니다. 나오는 포인트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과목들은 오히려 기출 문제집에서 어려웠던 지문들 이런 거 계속 해독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시간이 되시면야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보고 기출도 뭐 다시 충실히 보시면 좋겠지만, 그게 만약에 시간이 많이 안 돼서 어느 정도 선택이 필요하다면 기출을 좀 확실하게 정리하시는 그거에 더 포인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출이 가장 기본이니까 기출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는 걸로. 모의고사는 필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실전 연습하고 실전 감각을 키우고 시간 안배하는 연습하는 그런 차원에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극단으로 나뉘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형 모의고사가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냐면 우리가 아는 지식을 문제로 이렇게 순간순간 그 포인트를 잡아내서 문제에 적응하는 게 연습이 안 되면 또 안 돼요. 많이 안다고 점수 잘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풀이의 감각을 높이는 게 전혀 필요 없는 거 아니고 꼭 필요한 건데,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콘텐츠를 기출 문제를 통해서 채워 나가야 되는 부분도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병행하면서 정주무관님이 하셨던 얘기처럼 어학 과목들 감각 유지하시고, 암기 과목들은 기출 문제집을 해독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정리하되,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의고사를 좀 중간중간에 병행하면서 감각을 익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지금 2번에서 이제 약한 과목, 약한 파트를 적고 보완하자.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게 딱 약한 파트가 딱 나는 이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면 당연히 좋을 텐데 그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흩어져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하고 관련해서 그 막판 공부의 방향성이랄까?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구멍 메꾸기 라는 걸로 좀 잡아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범위에서 시험이 나온다. 그래서 이 범위를 내가 이 내용을 공부한다는 했을 때 일단 처음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쭉 채우죠. 채웠다가 이제 다른 것들 하다 보면 또 그새 뭐 많이 까먹죠. 까먹었다가 다음 회독에서 또 좀 더 채우고, 그 다음에 또 까먹고, 그다음 또 채우고 또 까먹고. 계속 이제 반복 해독을 하면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회독 속도를 높여가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채워 나가는 건데, 그렇게 채워 나가서 나중에는 이 내용들을 다 이제 채운 채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게 좀 완벽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채우기는 했는데 군데군데 좀 구멍이 뚫려 있을 수가 있죠. 그럼 그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제대로 메꾸고 시험장에 들어가냐, 아니면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구멍을 미처 못 메꾸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알지만 이 부분에 구멍이 좀 뚫려 있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운 나쁘게도 그 구멍에서 시험이 나왔다. 그러면 그 문제를 틀려버리게 되는 이런 아쉬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막판 정리라는 거는 이제 구멍을 메꾸는 작업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그러면 약한 파트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보완할 것이냐, 내지는 제식으로 표현하면 구멍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메울 거냐. 그럼 구멍을 잘 메꾸려면은 일단 구멍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구멍이 잘 좀 표시가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용환쌤 세 번째 얘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공부 범위 내지는 마무리 교재라는 것은 결국에 나의 구멍이 잘 표시되어 있는 그 교재. 그렇죠. 그게 이제 마무리 교재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환쌤 같으면은 이제 합격 노트, 그다음에 저도 이제 행정법과 합격 노트라는 요약서가 있는데 예컨대 그런 요약서나 기출 문제집이나 이런 데다가 나의 구멍을 제대로 좀 표시를 해주시면. 자기만의 표시. 그렇죠. 그게 그렇죠. 단권화죠. 그러니까 단권화가 뭐 새로운 내용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책 자체가 단권화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의 약점, 나의 구멍이 뭔지 그거를 이제 표시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나의 구멍을 확실하게 표시를 하시고 막판에 그 구멍들을 충실하게 메꾸시는 거죠. 그래서 구멍이 다 메꿔진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든지 나는 다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표시는 어떻게 하셨나요? 마무리 공부를 위한 내가 이런 부분들은 시험 전날 이렇게 보고 들어가야지, 뭐 이런 노하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뒷파트를 조심하라고 하고 싶어요. 행정학 같은 경우 사람들이 1에서 4 단원까지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네, 조지까지. 재정부터 지방자치로까지는 재무, 뭐 한류, 지방, 맞아요. 갈수록 약하죠. 이거 안 보고 가고 들어가면 꼭
나와요. 그러면 이제 네. 시험장에서 멘탈이 가슴 흔들리는 떨리는 거죠. 거죠, 가슴 이제. 떨리는 거죠. 아, 네, 안 나오길 바랬는데 네, 와, 나와버렸다. 나와버렸다. 뭐 네, 이런 그래서 느낌. 뒷파트를 항상 조심하시고 한국사 같은 경우도 현대사 같은 경우 약간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조선시대까지 열심히 하다가 이제 빈 떨어졌을 때 네. 이제 네. 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네, 그 현대사에서 뒤통수 맞고 암기 과목수로 뒷파트를 조금 더 마지막까지 안고 가시는 게 가장 많은 정보를 안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